월세 10만 원. 그 말을 듣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이제 나도 행복할 수 있겠다. 따뜻한 방, 안전한 환경, 좋은 이웃들. 복지주택에 들어가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신청했고 석 달 전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알았습니다.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완전히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완전히 좋지도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진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복지주택을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꼭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시흥 정왕 25년 된 오래된 빌라 1층이 제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작지만 햇살도 들고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20분이면 됐거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니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벽지는 색이 바래고 장판은 군데군데 찢어졌습니다. 겨울이면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죠. 그때마다 손으로 창문을 꾹 눌러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이번 겨울만 잘 버티면 괜찮겠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관리비와 전기세, 가스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45만 원은 꼭 나갔습니다. 국민연금 7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한 달 수입은 1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들어오는 돈의 절반이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재봉일도 이제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숙 언니, 요즘은 다 인터넷으로 옷 맞춰요. 그 말이 괜히 서운했습니다. 그날 밤 다려놓은 천 조각을 접으며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낮게 트로트가 흘러나왔고 기계 위엔 먼지가 얹혔습니다. 익숙한 노래였지만 그날따라 참 쓸쓸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 돈 내면서 사는 게 맞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72. 딸은 직장에 바쁘고 손주들은 방학에도 오지 않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밥하는 일도 귀찮아졌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익은 김치 한 통, 두부 조각 하나. 그걸로 국을 끓이고 밥을 비벼 먹는 게 제 하루의 일상이었습니다. 밤마다 TV를 틀어놓고 앉아 있으면 웃음소리와 박수소리 사이에 허전함이 섞여 들렸습니다. 그게 제 삶의 소리였습니다. 며칠 뒤 동네 복지관에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설거지를 기다리는데 옆자리에 앉은 분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정숙 씨, 복지주택 신청해 봤어요? 요즘 그거 좋다던데. 복지주택이요? 응, 월세 10만 원이래요. 밥도 먹을 수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다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쫑긋 섰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10만 원이라니 그게 진짜 가능할까 싶었죠. 하지만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 곳이 정말 있다면 나도 조금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방 천장에 비친 가로등 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0만 원이면 나도 조금은 살 수 있지 않을까?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서류를 챙겨 LH 지사로 향했습니다. 지사 앞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기대와 걱정이 섞인 표정들. 직원이 말했습니다. 시흥 정왕에도 몇 곳 있어요.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만 원 정도세요. 정말 그렇게 싸요? 네. 소득 기준만 맞으면 신청 가능하세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끄러움과 희망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왠지 낯설었습니다. 이제 나도 조금은 숨 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한참을 봤습니다. 신청서 일부, 주민등록 등본 일부,
소득증명서 일부. 그 한 줄 한 줄이 새로운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버텨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좀 쉬어도 되겠죠, 정숙 씨.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창문을 닫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이사일 수도 있겠구나. 가슴이 묘하게 벅차올랐습니다. 며칠 뒤 동네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오는데 벽 한쪽 게시판에 붙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시흥 정왕지역. 손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노란 종이 위에 적힌 글씨가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만 원.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우선순위는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 그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직접 가볼 수도 있을까요?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시흥 LH지사에서 견학버스 나간대요. 입주 희망자들 대상으로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신청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볼펜 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견학날 아침부터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전날 밤엔 괜히 설레서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블라우스를 꺼내 다리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사를 준비한다니 참 이상한 기분이네. 복지관 앞에 모인 사람들은 10명 남짓이었습니다. 나처럼 혼자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버스 안은 조용했지만 모두의 눈빛은 기대감으로 반짝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하자 창밖 풍경이 천천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로수, 오래된 상가, 그리고 익숙한 시장 골목. 이제 곧 저 풍경도 내 일상에서 멀어질까 싶었습니다. 정수가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 오려나? 그 생각을 하며 손끝으로 가방끈을 꼭 쥐었습니다. 시흥 복지주택 단지에 도착했을 때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하얀 건물과 넓은 진입로였습니다. 유리문이 자동으로 삥 열리며 환한 조명이 복도를 비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복지주택 견학 오셨죠?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복도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벽에는 손잡이가 일정한 간격으로 달려 있었고 엘리베이터 앞에는 화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넘어지실까봐 다 이렇게 해둔 거예요. 직원의 설명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쪽 벽에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외부인 숙박 금지, 강한 냄새 음식 조리 금지, 야간 소음주의. 그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조용한 문장이 이곳의 가장 큰 규칙이라는 걸요. 직원이 방문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하얀 벽, 깨끗한 장판, 욕실에는 손잡이도 있었습니다. 방은 6평 정도예요. 혼자 지내기엔 충분하죠? 다들 감탄사를 흘렸습니다. 나는 조심스레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따뜻하게 스며들었습니다. 멀리 텃밭이 보였고 한 할머니가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저렇게 가꾸신데요. 직원의 말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났습니다. 저도 저기서 고추 몇 포기 심고 싶네요. 그 순간 아주 작지만 확실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곳에서라면 조금은 다르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식당을 둘러봤을 때 밥 냄새가 살짝 풍겼습니다. 식사는 여기서 하시면 돼요. 한 끼 3,000원 정도고 원하실 때만 이용하셔도 됩니다. 나는 계산을 머릿속으로 해봤습니다. 하루 세 끼면 한 달에 27만 원쯤 되겠네. 그래도 방이 따뜻하니까 괜찮아. 견학이 끝나고 나오는 길,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 말에 결과 발표 나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늦은 오후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었습니다.
버스 주차장까지 걸어가며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얀 건물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왠지 모르게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살짝 벅차올랐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복지주택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번엔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보자. 며칠 뒤, 낮 2시쯤이었을까요? 바느질을 하다 말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흥 LH 지사입니다. 정숙 어르신 되시죠?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복지주택 입주 선정되셨어요. 302호 배정이십니다. 이번 주 안으로 서류만 다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바늘이 떨어졌습니다. 정말 제가 된 건가요? 네, 맞아요. 지난번 방문 때 신청하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사 날짜는 조정 가능하니까 천천히 준비하세요. 전화를 끊고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트로트가 괜히 더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진짜로 새 출발이구나. 그날 밤 베개를 꼭 끌어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창문 너머로 햇살 같은 희망이 번졌습니다. 이삿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어젯밤엔 설레서 잠이 잘 오지 않았는데 막상 짐을 싸다 보니 가슴이 뻐근했습니다. 낡은 장롱, 오래된 전기밥솥, 바느질 상자 하나. 그게 내 전부였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박스 5개 남짓이었죠. 짐을 트럭에 싣고 나서 마지막으로 방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벽지에는 작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손끝으로 쓸며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정왕동 복지주택은 생각보다 멀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15분쯤 달리니 바로 도착했습니다. 새 건물 앞에는 관리소 직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정숙 어르신 맞으시죠? 302호입니다. 작은 종이 열쇠를 손에 쥐는 순간 묘하게 떨렸습니다. 문을 여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방은 생각보다 밝고 깨끗했습니다. 하얀 벽에 작은 창문 하나, 싱크대와 전자레인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로 앞에 또 다른 건물이 보였습니다. 햇살은 들어오는데 바람은 막혀 있었죠. 그래도 새 집이니까 좋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짐을 풀고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이불을 펴고 전기밥솥을 올려두고 옷을 걸었습니다. 모든 게 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새로움 속에 어딘가 낯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병원 소독약 같은 냄새였어요. 복도에 나와보니 규칙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음식 냄새가 심한 조리 금지. 세탁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사용 가능. 외부인 숙박 불가. 소음 발생 시 경고 조치.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답답해졌습니다. 이런 게 다 있었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관리소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짐 정리 다 하셨어요? 네, 이제 막 끝났어요. 오늘은 식당 이용 가능하니까 저녁 드시고 가세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이웃 어르신 한 분이 조용히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인사 대신 짧은 고개 인사만 나눴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여긴 참 조용하네. 너무 조용하네. 라디오를 켜볼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혹시 소리가 새어나가면 민폐가 될까 싶었거든요. 대신 휴대폰으로 트로트를 작게 틀어놓았습니다.
그마저도 금세 껐습니다. 낮에는 따뜻했지만 저녁이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복도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며드는 듯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게 맞나? 그 생각이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밥을 지어보려다 말고 편의점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면서도 괜히 의욕이 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한 숟가락 떠먹다가 멈췄습니다. 이상하게 낯설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뉴스 소리조차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불을 켜도 방 안이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데 복도에서 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디선가 문이 닫히는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이 너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래, 처음이니까 그렇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니 천장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거렸습니다. 낯선 집의 냄새, 낯선 소리, 낯선 공기, 모든 게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뭔가 조금 다르다. 이사 온 지 이틀째 되는 날, 처음으로 복지주택 식당에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식당 이용 시간 오전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문이 열리자 따뜻한 밤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그 냄새가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식당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얀 벽, 스테인리스 식판, 그리고 벽에 붙은 오늘의 식단표, 쌀밥, 된장국, 계란말이, 무생채.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식권을 받으며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한 끼 얼마인가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끼 3,000원이에요. 한 달 정액으로 하시면 25만 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손가락이 잠시 멈췄습니다. 3,000원이면 싸다고 생각했지만 한 달로 계산하니 금세 큰 돈이었습니다. 국민연금 70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 한 달 수입은 100만 원 남짓, 월세 10만 원, 관리비와 전기세, 수도세를 합치면 약 7만 원, 식사비 25만 원을 더하면 벌써 절반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 낫겠지 싶으면서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밥 한 숟가락 뜨는 순간 입안으로 퍼지는 따뜻한 국물 맛에 그 모든 계산이 잠시 잊혔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괜찮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에 순자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어제 이사했어요. 전 2달 됐어요. 혼자 있는 것보단 낫지만 살다 보면 또 다른 걱정이 생겨요. 그 말의 의미가 그땐 아직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복도 벽에 새로 붙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달부터 공공요금 일부 조정 예정.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글씨가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오자 햇살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창밖은 고요했고 복도 불빛만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전기난로를 켜려다 말고 요금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달은 조금만 아껴야겠다. 대신 무릎 담요를 덮었습니다. 손끝이 시려왔지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래도 예전 집보다 덜 춥잖아. 식탁 위에는 계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눌러봤습니다. 10만 원, 7만 원, 25만 원, 그리고 약값 3만 원.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합계가 올라갔습니다. 93만 원. 숫자 하나가 찍힐 때마다 가슴이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남는 돈이 거의 없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식당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고 이웃 방에서는 TV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컵라면을 꺼내려다 냄새 음식 금지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결국 뜨거운 물만 부어 조용히 먹었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그 순간조차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그 생각을 품은 채 계산기를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숫자는 꺼졌는데 그 소리만큼은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복지주택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이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점심엔 빨래를 널고 저녁엔 TV를 틀어놓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조용한 게 좋았습니다. 윗집 발소리도 없고 누가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온전히 나만의 공간이 생긴 것 같았죠. 하지만 며칠 지나니 그 고요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 목소리를 듣지 않는 날도 생겼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놓아도 금세 끄게 되더군요. 소리가 방 안에 울리면 오히려 외로움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나마 순자 씨가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분이었는데 식당에서 자주 마주치며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정숙 씨, 오후에 차 한잔 하실래요? 그 말이 어쩐지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복도 끝 작은 테이블에 앉아 커피 믹스를 나눠 마셨습니다. 순자 씨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 오면 좋은 점도 많아요. 난방 걱정 없고, 밥도 나오고, 근데 마음이 좀 답답하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예전보다 덜 춥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를 곧 알게 되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딸이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손주가 내 품으로 뛰어들며 외쳤습니다. 할머니, 우리 놀자. 그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딸은 도시락을 펼치고 손주는 바닥에 앉아 장난감을 꺼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이곳이 너무나 평범하고 행복한 집 같았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관리소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외부인 숙박은 안 되는 거 아시죠? 오늘만 있다 갈 거예요. 하루라도 숙박은 안 됩니다. 9시 전에는 나가셔야 해요. 순간 공기가 식었습니다. 딸이 난처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그냥 갈게요. 그래, 늦기 전에 가야지. 억지로 웃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주는 미처 다 먹지 못한 김밥을 도시락통에 담았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잡았다가 금세 놓였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은 금세 고요해졌습니다. 식탁 위엔 덜 먹은 반찬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라디오를 켰지만 음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방 안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순자 씨가 지나가다 물었습니다. 가족 다녀가셨어요? 응, 잠깐 왔다 갔어요. 나도 그랬어요. 딸이 왔는데 방에는 못 들어오고 차 안에서 얘기만 하다 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이렇게 멀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문 하나 사이로 온기가 막혀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살짝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따뜻한 방이 필요했는데 이젠 마음이 더 추워진 것 같네. 손끝이 시려워 담요를 더 당겨 덮었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방 안이 유난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눈을 감아도 손주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작고 따뜻한 손이 내 손에서 떨어지던 그 순간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날 밤 방 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딸과 손주가 떠난 지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식탁 위엔 아직도 그들이 먹던 김밥 한 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포장 비닐이 반쯤 벗겨진 채로 식지 않은 듯한 온기가 남아 있더군요. 그걸 치우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괜히 그 온기마저 사라질까 봐서요. 라디오를 켜볼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와도 이 고요를 메우기엔 역부족일 것 같았습니다. TV를 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들리면 들릴수록 내 방이 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문을 열자 바깥 공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 안엔 사람 사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 개 짖는 소리, 아이들 뛰노는 소리까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낯익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내가 잃어버린 일상의 소리였습니다. 이곳에선 그런 소리가 없습니다. 문을 닫으면 완벽한 정적이 찾아옵니다. 처음엔 그게 좋았습니다. 시끄럽지 않고 방해받지 않는다는 게. 그런데 지금은 너무 조용해서 답답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방 안에 울려 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벽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흰 벽엔 아무 장식도 없었습니다. 예전 집 벽에는 손주가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죠. 할머니 집이라고 쓰여 있던 그 낙서가 지금은 어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난방이 잘 돼서 방은 포근했지만 마음은 계속 차가웠습니다. 그럴 때면 괜히 라디오 다이얼을 만지작거립니다. 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어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멘트였는데 이상하게 그 한마디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군가 내 하루를 알아봐주는 것만 같았거든요. 순자 씨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긴 따뜻하지만 마음은 자꾸 식어요. 그땐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이제는 그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밤 9시가 조금 넘자 복도 불빛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누군가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복도 끝에서 삑 하는 경보음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었나 봅니다. 나는 괜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군가가 아직 깨어 있다는 그 사실이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됐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 칸, 한 칸 움직일 때마다 마음도 같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걷자 다른 방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창문은 환히 켜져 있고 어떤 창문은 깜빡이다가 꺼졌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의 마음처럼 보였습니다. 저 불빛 속에도 나 같은 사람이 있겠지.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조금 시려왔습니다. 탁자 위엔 딸이 두고 간 귤이 있었습니다. 하나를 까서 입에 넣었습니다. 달고 시큼한 맛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 맛이 마치 지금 내 마음 같았습니다. 귤 껍질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여긴 따뜻하니까. 그 말은 나를 위로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벽에 기대어 앉자 손끝이 서늘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예전 집이 떠올랐습니다. 난방도 잘 안 됐고 겨울엔 유리창에 성에가 끼었죠. 하지만 이웃집 문 두드리면 김치도 얻어먹고 소주 한 잔 나누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반대였습니다. 모든 게 갖춰져 있지만 사람 냄새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따뜻한 방 안에서 혼자 추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을 감으면 손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 손을 꼭 잡았다가 놓아버리던 그 순간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래도 이전보단 덜 춥다. 그걸로 됐지, 정수가.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 대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밤새 비가 내렸는지 공기가 맑았습니다. 어제의 그 정막이 조금은 옅어진 것 같았습니다. 세수를 하고 복지관 식당으로 내려가니 이미 몇몇 어르신들이 아침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식당 한쪽에서는 직원들이 식판을 정리하고 있었고 그중 젊은 복지사 한 명이 나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정숙 어르신, 어제 가족분이 다녀가셨죠? 네, 잠깐 왔다 갔어요. 좋으셨겠어요. 손주가 아주 귀엽더라고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애가 제일 큰 힘이에요. 한 번만 안아도 마음이 다 풀려요. 복지사는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주민 프로그램 있어요. 차 한잔 나누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오실래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괜히 낯설 텐데 싶었지만 그래도 사람들 얼굴을 한 번쯤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잠깐 가볼게요. 그 약속 하나 덕분에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데 복도 끝에서 순자 씨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숙 씨. 오늘 오후에 모임 있대요. 같이 가요. 그래요. 우리 같이 가요. 그 한마디가 어쩐지 든든했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복지관 1층 작은 휴게실에 모임이 열렸습니다. 둥근 테이블 여러 개가 놓여 있었고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뜨개질을 하고 누군가는 오래된 사진을 꺼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복지사가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밀었습니다. 여긴 다 비슷한 또래시니까 편하게 이야기 나누세요. 그 말에 사람들의 얼굴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순자 씨가 내게 속삭였습니다. 정숙 씨. 여기 오길 잘했죠. 그러게요. 이런 시간이 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는 손주의 결혼 소식을, 누군가는 병원에서 있었던 해프닝을 말했죠. 서로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 복지주택 건물 안에서 참 오랜만에 들리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복도에는 커피 향이 은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내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사람 사이의 말 한마디가 제일 큰 약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면 하루가 덜 춥죠.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살짝 스며들었지만 오늘은 어제보다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탁자 위에 남겨둔 귤 2알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어제 먹고 남은 것이고 하나는 아직 껍질도 벗기지 않은 채였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 귤을 까서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혀끝에 퍼졌습니다. 그 맛이 이곳에서 처음 느껴보는 온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햇살이 창가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따뜻한 집은 벽이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거군요. 그 순간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어제의 정막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 사이로 작은 빛이 스며드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커튼을 반쯤 닫고 조용히 이불 위에 앉았습니다. 복지주택의 밤은 여전히 길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옆방에서 문을 여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오늘은 왠지 따뜻한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이 집의 소리들이 낯설지 않습니다. 아침이면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휠체어 바퀴 소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띵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낮은 기침 소리. 그 모든 게 이제는 내 하루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예전엔 그 소리들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소리들이 이곳에도 삶이 흐르고 있다는 신호처럼 들립니다. 나는 매일 오전이면 식당에 내려가 뜨끈한 국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지사 선생님은 늘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정숙 어르신, 오늘은 얼굴이 더 밝으시네요. 그 말이 참 고맙습니다. 그저 인사 한마디일 뿐인데 그 속엔 진심이 느껴집니다. 밥을 먹고 방으로 돌아오면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 빛이 바닥 위에 길게 드리워지고 그 위로 바느질하던 손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예전엔 바느질을 생계로 했지만 이젠 그저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바늘 끝이 천을 스치는 소리가 조용히 들립니다. 그 소리마저 이젠 좋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면 순자 씨가 문을 두드립니다. 정숙 씨, 커피 한 잔 어때요? 우리는 복도 끝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종이컵 커피를 나눠 마십니다. 여기 처음 올 땐 너무 답답했죠. 맞아요. 나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순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결국 익숙해지는 동물이래요. 좋은 것도 불편한 것도 다. 그 말에 나도 웃었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익숙해지는 거죠. 커피향이 공기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과해 우리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따뜻함이 오래 남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식당에서 밥 냄새가 퍼집니다. 누군가는 된장찌개를, 누군가는 김치볶음을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식판에 반찬을 나눠주며 자연스럽게 웃음이 오갑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 건물의 차가운 벽 사이를 천천히 채워갑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면 나는 늘 창가에 앉습니다.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복도 너머로 조용히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들이 이젠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안심이 됩니다. 누군가가 함께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천국도 감옥도 아니에요. 그냥 나 같은 사람이 조금은 편히 숨 쉴 수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불편함과 편안함이 함께 있는 공간입니다. 돈이 더 들기도 하고 규칙도 많지만 그 안에서 얻는 건 안정이었습니다. 밖에서 보던 복지주택은 그저 싼 집이라 생각했지만 이 안에서 살아보니 사람이 모여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서늘하게 흘러왔습니다. 나는 커튼을 살짝 열고 노을이 물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완벽하진 않아도 괜찮아. 그 생각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덜 외로운 하루.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나는 바느질 바늘을 내려놓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이곳이 내 집 같네요. 라디오를 켰습니다. 낮은 음악이 흐르고 창문 너머로 바람이 살짝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내 뺨을 스쳤습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 딱 지금 내 마음 같았습니다. 삶이란 게 그렇죠. 모든 게 완벽할 순 없지만 조금 덜 외롭고 조금 더 따뜻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잘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게 충분했습니다. 잠시나마 제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